오늘은 여러분 일본의 고베에서 한국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왜 고베냐, 일본의 고베냐 그 하는 것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철학적인 신념의 하나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 곳에, 그리고 진정한 친구와 만날 때 바로 그곳에서 그때의 새로운 철학이 탄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가이아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인류적인 스케일로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대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저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분과 뜻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곳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기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공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의 발행인이면서 그 신문사의 회장으로 계신 야마모토 교시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일본의 고베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왜 한국어로 하느냐, 일본에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어는 한국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 사시는 한국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즐겨 하시고 또 이해 가능한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양쪽을 때에 따라 곳에 따라 함께 쓰고 철학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느낀 것을 한국에 가서 말씀드리고, 한국에서 느낀 것을 일본에서 말씀드려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서로 보태고 힘을 주고 그리고 돕는 그러한 연결 속에서 철학운동을 해온 저로서 이번에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는 돼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철학적인 그 사고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선 말씀의 처음에 우연히도 요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오사카 근변 그리고 고베까지 포함하는 이쪽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주의 동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노다키 코스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5세 때 책을 썼고 77세 요 최근에 이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써서 남긴 책이 지금 대단한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 그분은 생전에 4,000명에 달하는 미녀들, 예쁜 여자들과 그 사귄 남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쓴 돈이 무려 일본 돈으로 30억 엔, 한국 돈으로 따지면 300억 원 정도의 돈을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런 삶의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분 자신의 책 속에 그의 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의 서문 부분에서 그분 자신이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을 피력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라고 하든지 매력적인 여성과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점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있습니다. 좋은 차에 타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좋은 것을 먹고 싶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우에는 차나 집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아름다운 여성과 섹스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만은 지금도 담이 없이 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도 저 여성도 항상 현역으로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 하고 싶다고 마음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귀었던 여성은 4,000명 정도가 되고 거기에 쓴 돈은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직도 활기차게 성적인 그 교섭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부터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누구나가 흉내내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은 삶의 방식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면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념입니다. 이런 저의 인생이 이 책을 손에 들고 읽고 주시기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이상 없는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2016년 11월 날짜로 책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75세의 노년기를 사는 한 남자의 인생관이요, 세계관이요, 한 말씀을 드리면 철학입니다. 그런데요, 계획이나 한 듯이 때를 전후해서,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야스이 마코토라고 하는 80세의 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아무도 예측치 못했던 마그니튜드 6 정도의 지진이 오사카 일대를 습랩했습니다. 저도 저의 안사람도 정말 놀래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야스이라고 하는 이 80대 남성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날 아침에도 동네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고가 일어나서 그만 애석하게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80세의 노인이 저희들에게 깊고 진한 감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분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유명인도 아닙니다. 그저 보통 평범한 일반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돈으로가 아니고 고난으로가 아니고 명예로가 아니고 다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계속해서 실천했다고 하는 그 점에서 또 하나의 노년 철학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옳은 삶의 방식이고 어느 쪽이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판별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연히도 때를 같이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두 가지 노년기의 삶의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통 70대 이후를 저는 노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10대, 20대, 30대의 사람들을 묶어서 10, 20, 30 세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40, 50, 60 세대 이분들이 오늘의 사회, 그것은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세계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현역 세대고 일자리와 사회 각 분야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이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면서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지구를 가지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회 발전에 주역이 되어서 혼신의 노력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70, 80, 90 세대 이를테면 노년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3세대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회가 아니고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3세대가 함께 돕고 함께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3세대 상생의 사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거기서 3세대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저희들은 좋은 사회, 보다 나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목표로 향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40, 50, 60 세대가 주도적인 역할에서 만들어낸 철학을 가지고는 10, 20, 30 세대의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고 또 70, 80, 90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아내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80대 그것도 중반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40, 50, 60 세대가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펼쳐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혹은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이 다른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70, 80, 90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작았습니다.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로 소수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일본을 의시해서 한국이나 중국도 고령화의 속도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70대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20% 정도가 될 그런 사회 현상이 우리들 앞에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20%라고 하지만은 사실 5사람에 1사람이 70대 이상의 노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예측도 못한 갖가지 문제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이 있는 사회 그리고 시대는 일찍이 역사적으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는 이러한 그 사태 앞에서 저희들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사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년 세대가 우선 스스로 자각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좋지 않는 인상과 감정을 갖게 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과학이나 정책으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고 70, 80, 90세대의 사람들이 스스로 올바른 삶의 방식을 깨닫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노인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노년을 위한 노년의 철학을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 펼쳐나가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지혜를 합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과 바로 그 뒤로 따라가는 한국이 세계 새로운 노인의 삶의 방식의 법례를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40대, 50대, 60대일 때 미국과 구라파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참된 공공하는 철학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다듬고 키우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철학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30년 가까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하는 동안에 일본 사회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한국의 일부에서도 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그것이 민주화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 발전의 발전 과제라고 하는 데까지 인식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40대, 50대, 60대라는 그러한 세대에서 뭔가 70대, 80대, 90대의 세대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80대의 중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도 저 자신이 젊은 세대 아니 현역 세대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느새 저 자신이 노년 세대 70, 80, 9세대의 90세대의 한가운데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은 노년 세대가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야 그래야 지금 현역 세대가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데 여념이 없는 분들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위하여 준비하는 1020, 30 세대에도 범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냐? 그것은 물론 세대 차이를 넘어서서 인류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상세히 생각해 보면 1020, 30 세대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는 삶의 방식, 그리고 40, 50, 60 세대가 올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 그리고 70, 80, 90 세대가 역시 올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각각 서로 상호 보충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를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베에서 최근에 가까운 데서 일어난 사건과 거기서 빚어진 두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젊은 세대와 현역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왔던 1990년대는 공과 사가 혼동이 돼서 일어나는 불상사, 불법 행위, 그것으로 빚어지는 온갖 문제들이 일본 사회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과 사의 사이를 잘 조정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 공명, 그리고 공대한 그러한 사회를 이룩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과제를 가지고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로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철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다 젊은 분들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잘 갈고 다듬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언제까지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생각한 것은 이 3세대 상생의 인문학을 함께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선 철학적인 과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거기에 있는 뜻을 같이 한 분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노년기에 접어든 삶의 모습, 그리고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 고령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물론 국가나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입니다만은 아무리 그런 것이 잘 갖추어져도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들 자체가 의식 전환을 하지 않고 그저 수혜자로만 있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런 노인들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경로 사상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대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젊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앙케이트 같은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 노년 세대가
사회적인 부담만 일으키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존재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인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경로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던 대신에 지금은 혐노, 노인을 혐오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공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국의 후배 하나가 원래 저의 말 속에서 지금 늙은이들이 한 거라는 거는 그저 꼰대 노릇과 그리고 갑질밖에도 한 게 있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져서 각계각층의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갖은 비난을 받고 한때 누리던 권위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리고 문제시 되면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모습과 처지가 한없이 처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현역 세대나 젊은 세대를 탓하기만 해서 이 문제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물론 국가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 품격과 존경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함께 그분들이 행복해지고 함께하는 분들의 행복해지는 공복에 실현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찾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이웃과 함께 혹은 저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이 함께 이 길을 찾아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이룬 일본과 바로 그대로 따라가는 한국이 이 점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한때 공공철학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21세기 동아시아에 필요한 새로운 노인 철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80대 후반을 살아가는 저 자신의 염원이요 꿈이요 이상입니다. 오늘 저는 우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에서 뜻있는 분들과 함께 대화의 광장을 열고 그 성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이유나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노인 철학을 기어이 펼치고 싶은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처음 단계로 우선 이 말씀을 일본의 고베에서 한국에 계신 그리고 일본에 계신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